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1. 영어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2. 저는 목표 자체를 아이가 1년 안에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한 것을 목표로 가르칩니다. 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배워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합니다. 3번. 글쎄. 모든 수업은 녹화되고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되며 이는 수업 직후에 부모님께 전송됩니다. 네, 모든 수업 다 공개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제대로 할까요? 저는 제대로 할 사람이긴 한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투명해야 됩니다. 4번.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봐도 이게 뭘 가르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업에 대한 요약 영상을 수업 직후에 추가로 제작하여 이 또한 업로드 후 전달드립니다. 네,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죠. 내가 심지어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그 물건 뭘 샀는지 알잖아요. 근데 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게 되게 좀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배우는데 못 배워내는 경우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해요. 뇌의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겪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해서 그게 막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경우엔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려는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5번. 또 뭘 말씀드릴까요? 그래, 투명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하냐 그동안? 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하면 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영어 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중간에 제가 놔야 됐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어떠한 개입을 해서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힘들었던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심각해서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가 뭔가를 배우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자꾸 계속 학원을 여기저기 몰아서 보내버려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숙제를 줘도 못할 정도로 빈 공간이 없는 경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것도 있고, 네. 감당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대부분이 1년 안에 영어를 편하게 합니다. 이 편하게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토픽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 할 말 다 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디베이트 수업 진행하면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5번 이렇게 됐죠. 그럼 6번 또 뭘 말씀드릴까요? 숙제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아, 문법. 그럼 문법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회화와 문법은 왼발과 오른발이에요. 그렇기에 문법 또한 영어 회화로, 아니야, 원어로 가르칩니다. 4학년 아이들 중학교 시험 보고 하면은 다 맞아요, 그냥.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위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뭐 전치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은 전치사, 투부정사 이런 거 잘 몰라요. 대신 인피니티브나 내지는 프리포지션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영어를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학교 가서 전치사 그럼 선생님 전치사가 뭐예요? to나 by나 뭐 with나 뭐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 프리포지션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 단어만 치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에서 문제 전혀 없어요. 네, 아이들 문법 잘해요. 회화도 잘하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문법이 수준이
투부정사로 들어가서 투부정사의 세개 용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정도까지 문법만으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회화 가르칠 때 힘들어해요. 이거는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문법이 먼저 잡힌 상태, 한쪽 발만 많이 발달을 해서 다른 쪽 발을 끌고 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아이들의 경우에 그 기점이 제가 볼 땐 투부정사 세 가지 그 용법 그거예요. 그 정도 지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받아들이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왜냐고 설명 물어보시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그래서 문법 또한 원어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되는 아이들 만들려면은 왼발 오른발 다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7번 숙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뇌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게 있기 때문에 숙제 같은 경우를 그냥 뭐 계속 많이 시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숙제를 많이 시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앙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의사들이 되게 많이 써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의학 지식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바로바로 꺼내 써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또한 우연히도 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래서 장기 기억과 단기 내지는 이제 working memory나 뭐 이런 쪽으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머릿속에 잘 저장하고 잘 빼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장기 기억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숙제를 어, 수업 시간 내 모든 숙제를 생성하고 녹음하고 아이가 숙제할 때 음성을 들으면서 장기 기억으로 이를 넘겨내는 과정을 형성해 줍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는 숙제들은 전부 다 제 목소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글쎄 하나를 볼까요? 얘를 관심이 있다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를 해요. 일본어를 왜 공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아이들이 잘 모르는 언어를 배워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저 또한 전혀 모르는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100일이 딱 됐는데 오늘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영상을 다 녹화해서 올려놨어요. 일본어 2000 문장과 단어들을 외우기 위한 영상들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쭉 긁으면은 제가 그동안 봤던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죠? 이거는 제 그림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일본어로 우루예요. 우루는 뭐냐면 뭐뭐를 팔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일본어 쓸 줄 알고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제는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랑 채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뭐가 필요한지 알고 스스로 가르치는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줬을 때 이제 아이들의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Do you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 나 뭔가 잘못했구나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디오 설정을 잘못 잡았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질문은 answer the question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do you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진과 같은 도시에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아이는 수업에서 답을 했어요. 네, 저는 진과 같은 도시에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한글에 대한 문장을 본인이 말을 해내야 돼요. Yes, I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 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이에요. 요것도 있고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진짜? 그니까 한 번에 설명드리기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요. 목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알았으면 하는 목표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미싱 링크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파벳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본에서 일본이란다. 알파벳이 있죠.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은 이 문장 목표 문장을 제가 만약에 글쎄 뭘로 잡을까? Is it possible for you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목표 문장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이가 못 알아들은 게 뭔지를 알아야죠. 예를 들어 단어를 모른다? 그럼 쭉 가서 결손이 여기서 났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by의 사용을 몰라요. 뭐뭐까지라는 by의 사용을 몰라요. 그럼 by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도 몰라요. 예를 들어 for you to 이렇게 되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의 일이고 투부정사 사도 몰라요. 그 다음 의미상 주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possible에서 끝났고 is it possibl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다음은 이거 정도가 나올 텐데 글쎄요. 문장 구조 의문문 구조가 안 잡혔어요. 또한 여기 전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만큼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기억한다가 있어요. 그건 숙제에서 되는 거예요. 암기 아까 거기에서.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사용할 상황이 나오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중간 과정 모든 거를 다 적어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걸 다 커버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나이면은.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모르면 답답해 하겠죠. 전 그걸 안 한다고요. 어디서 학습 결손이 발생했을까를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하고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학년 아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알파벳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파닉스가.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제 책 읽는 쪽으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단어를 모른다? 그럼 단어 다 집어 넣어줘야죠. 앙케에다가. 그 다음 일반 동사, 비동사 구분 모른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구조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숙제를 편성을 해야죠. 의문문의 구조를 모른다? 그러면 의문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숙제를 편성을 해야죠. by의 사용을 모른다? 그럼 by를 사용하는 문장을 여러 개를 넣어주고 그것에 대한 유추가 일어나서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죠. 투부정사를 모른다? 그러면 투부정사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for you to finish니까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is it possible for you to finish 동사 쪽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 용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모른다? 그럼 for me, for you, for him, for her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한다? 이것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는 숙제에서 갈림될 일이고 그 다음 사용할 상황이 나오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학습 결손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 다음 8번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하고 있는 게. 글쎄요. 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 그래. 이거는 그거고. 그래. 진행되지 않은 수업은 환불 드립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오늘 지금 이 초부터 수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초 단위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예, 어차피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거기엔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불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네. 뭐가 있을지를 저는 홍보를 안 해요. 안 해봤어요. 거의 진짜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닌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내가 학생 입장에서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선생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고 제가 그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해온 겁니다.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네, 요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어요. 갑자기 가쁜 광고가 돼버렸는데 글쎄요. 필요하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필요하니까 이 영상이나
내지는 제가 보낼 쪽지가 눈에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인연이 아니라면 닿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인사했으니까 대천명 기다리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